한적한 시골 마을 중턱에 우두커니 자리 잡고 있는 건물 한 채, 바로 정신병원입니다. 이곳엔 입원 기간만 벌써 1년을 꼬박 채웠다는 한 소년이 있는데요. 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그 긴 시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걸까? 소년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셔? 감옥에. 감옥에 왜 가셨어? 난 필리핀에 버렸어. 부모에 의해 필리핀에 버려졌다고 말하는 소년. 실제 필리핀에서 생활했다는 증언들. 필리핀에 현지 보호하라 이래가지고 현지 시설에서 이제 보호를 했나 봐요. 소년은 머나먼 타지에서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걸까? 지가 살았던 어디에 있었던 장소를 물으니까 이렇게 이제 적어요. 소년이 남긴 흔적을 쫓자 드러나는 진실. 2010년에 어머니께서 마산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이제 유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012년에 이제 충북에 있는 절에 또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보냅니다. 왜 아이는 어린이집과 사찰 등으로 옮겨 다녀야 했을까? 본인들은 아이를 위해서 여러 시설들을 보냈고 아이가 원해서 그렇게 뭐 해외도 보내고 필리핀도 보냈던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의 손에 이끌려 학교가 아닌 국내외로 떠돌다 결국 마지막 유기 장소인 필리핀에서 4년 1개월 만에 구조된 소년.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소년은 아직 집에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년은 한 선교사의 도움으로 필리핀 생활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현지의 한 보육원에서 지냈다는데요. 어떻게 인연이 닿았는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2018년도 봄일 거예요 아마. 코피 넣은 줄 알고 이제 필리핀 현지 시설에서 이제 보호를 했나 봐요. 젠틀핸즈의 그 차리티 원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필리핀 애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이제 이게 점이 9개나 우리나라에서 여기 그 예방 접종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접종을 한국에서 했다. 그래서 얘는 필리핀의 코피노가 아니다. 버림받은 코피노인 줄만 알고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현지 보육원장은 우연찮게 아이의 팔에 새겨진 일명 불주사 자국을 보게 되는데요. 이를 보고 한국인 아이라고 생각해 평소 인연이 있던 한국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필리핀 현지 사람들도 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필리핀에 버려진 애다. 그때 2018년 봄에가 벌써 한 3, 4년 됐더라고요. 필리핀 온 지. 필리핀도 좋잖아. 여기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하는데 한국 가고 싶니? 이런 물으니까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의사소통을 하면서 또래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눈높이에 맞춰 대화를 이어갔다는 선교사. 대화 끝에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오롯이 전해왔다고 합니다. 부모를 찾아주기 위해 현지 교민회부터 국내 시설까지 연락을 취해본 선교사. 그러나 아이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자 결국 국민신문고에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를 본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 직접 부모 찾기에 나선 겁니다. 제가 직접 이제 만났는데 일단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왜소하더라고요. 좀 불안해하기도 했고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도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여갖고 처음에 그 아이가 한국 사람이면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찾아주려고 했죠 처음에는. 그런데 부모를 찾는 과정에서 이상한 정황이 발견됩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생년월일에 맞춰 여권 발급 기록을 조회해보니 같은 얼굴에 이름만 다른 여권이 조회된 것인데요. 그 기록을 조회해보니까 예전에 여권을 만들었던 기록이 발견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여권이 나와 있는 상태였고 개명이 돼 있더라고요. 본인은 사실은 개명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던 거죠. 저희도 이제 딱 보기에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아버지는 필리핀으로 떠나기 6개월 전 아이 이름을 개명해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것입니다.
아이는 이름이 바뀐지도 모른 채 4년 1개월간 필리핀을 떠돌아야 했던 건데요. 이렇게 발급받은 여권 기록을 토대로 아버지와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지만 반응이 여느 부모와는 달랐다고 합니다. 연락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 아버지한테 언제쯤 들어오실 거냐, 뭐 처음에는 이제 아이 상태 이런 거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그 뭐 혹시 뭐 가면 조사를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에서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본인이 하는 일이 일용직 같은 그런 걸 하는 거라서 주말에도 시간 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당장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연락드린 이후로 거의 아마 정확히 한 달일 거예요. 아마 한 달 후에 들어오셨어요. 대사관의 연락에 일용직 노동자라서 당장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다고 했던 아버지는 한 도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였습니다. 게다가 최초의 선교사에게 아이를 인계할 당시 아이 신변에 일이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결국 지난해 7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의자는 아동을 필리핀으로 데리고 가기 6개월 전에 개명을 시켰고 필리핀에서 선교사를 만났을 때 피해 아동의 여권을 주지 않았고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연락처를 변경했으며 4년 동안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구조할 수 있게 도와준 선교사는 뒤늦게 뉴스 보도를 접하고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반응이 이해됐다고 합니다. 한국엔 가고 싶지만 절대로 부모 이름을 말하지 않았던 모습인데요. 제가 보니까 흔히도 보면은 애들은 자기가 살았던 가정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정 얘기를 전혀 안 해요. 저도 참 이상한 게 이상하다. 왜 부모에 대한 기억을 얘기를 안 해줄까?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에 정신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도 하고 다독거리면서 하면 저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텐데 왜 버리려고만 했을까? 한국에 버리면은 뭐 금방 탈로가 나니까 탈로 안 나려고 필리핀에 버렸나? 이래가지고 자기 자식을 버렸다는 게 상당히 저는 마음이 아팠죠. 그렇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소년. 부모를 대신해 소년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국선 변호인을 만나 소년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처음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해요. 네, 처음 봤을 때는 저희 아이가 복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고 네. 또한 지적 수준이 저희 아이 나이에 비해서는 네네. 굉장히 지금 저하되어 있습니다. 편견문에서도 저희 아이 사회적 지능이 뭐 7, 8세 네. 정도 이제 이해하는 인지 능력 한 5, 6세 정도 되니까 사실 좀 기초적인 것들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개인 위생을 챙긴다거나 아니면 단체 생활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단 한 번도 저희가 이게 지속적으로 교육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난 2018년 12월 구조돼 한국으로 돌아온 소년은 임시보호소에서 머물다 정신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자해와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아이가 병원에 입원 중이고 네. 거기 주치 선생님이 써주신 네. 조견서겠네요. 지적 능력 저하, 욕구 미충족 시의 퇴행된 행동이 아마 아까 좀 충동적인 네. 공격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직접 가서 한번 아이를 만나보고 싶어요. 가서 보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유기 및 방임이라는 학대를 당해 장애 정도가 심해진 건 아닐까.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소년은 지난 2월 17일이 입원한 지 꼬박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걱정과 우려를 안고 아이 만날 준비를 하는데요.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아이. 만 나이 16세, 지적 수준은 6세인 김진우 군입니다. 혹시 제작진과의 만남이 불편하진 않을까? 이 시간이 편해지길 바라며 잠시 여유를 주고 기다렸는데요. 진우 군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줄까요? 처음 보는 선생님을 보는 마음이 좀 어떤지 궁금해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특별히 낯을 가리진 않았지만 어쩐지 기운이 없어 보이는 모습인데요.
야, 지금 조금 졸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 어때? 약이 너무 심해. 약이 너무 심해서? 부정확하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진우군. 조심스레 진우군과의 대화를 이어가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좋았던 시절, 가장 좀 행복했던 때가 언제일까? 너무 오래돼서 기회가 이제 겨우 16살. 많지도 않은 나이에 행복했던 때는 오래전이라 말합니다. 선생님은 내가 기억하는 아주 오래전, 가장 최초의 기억은 6살 때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나는 그때 나이가 언제일까? 7살. 7살 때부터 기억이 나요? 좋아요. 나 7살 때 어디서 뭐 했어요? 네팔이요. 7살 때 네팔에 있었어요? 네팔? 네팔에 왜 있었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의 비밀이에요. 진우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7살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후 10년 동안 진우의 행적은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2010년 7월 30일 아버지와 함께 네팔로 건너갔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는 네팔에 갔다가 대한민국으로 다니라고 어떤 어린이집에 있다가 어떤 어린이집에 있다가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나라 다른 나라라고 떠들이려는 거예요. 네. 그 나라는 4년 됐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필리핀. 라는 이름은 원래 너의 이름이었어? 어려서부터 쭉 이름이 였어? 아니 그러면 아빠가 막 이름을 지어주고 아빠가 이름을 지어주고 여기서는 이랬다 여기서는 이랬다 여기서는 뭐 라고 했다. 네팔에 이어 진우군이 가게 된 곳은 마산에 있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이땐 어머니가 직접 찾아와 진우군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원장은 진우군의 생활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현재 진우와는 많이 다른 상태에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텅 빈 공터로 변한 어린이집 주소지. 여기 체험하겠다는 그 어린이집 혹시 어디로 갔는지 그 사이를 내가 우리는 모른다. 동사무소 가서 동사무소 우리 아무 가격 말할 거야. 어린이집의 개업과 폐업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문의해봤는데요. 어린이집 이름이 뭐 어린이집? 어린이집이라고? 그 저 사업장 한번 쳐봐라. 야, 배우랬어? 배우랬다네. 폐업. 2016년, 3년 전에 폐업해. 3년 전에 됐다. 지금 3년 좀 넘었네. 2020년이니까 지금.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탓일까? 폐업 신고가 돼 있다는 어린이집. 부모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어머니는 어린이집에 진우를 맡겨놓고 단 한 차례도 진우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우는 당시 이 어린이집에 얼마나 머물렀던 걸까요? 그때 1년 조금 넘어요. 경찰분들한테도 다 그거 얘기를 했었고 법원에 가서도 다 참고인 조사를 다 했었고 그래서 어느 날 오셔서 데리고 갔어요. 내가 데리고 가라 했던 게 아니고. 이후 진우군은 경남 마산에서 충북 괴산에 있는 한 사찰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때 사찰에서 불린 법명을 진우는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약 1년 4개월가량을 머문 상황. 판결문에 따르면 아버지가 아이를 맡겼고 형편상 키우기 어려우니 아이를 잠시 맡아달라고 했다는데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진우군의 사찰 생활. 왜? 아니면 이제 KBS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 어디서 지냈는지만 혹시 알려주세요. 어디서? 아니 지낸 거 이 절에서 지냈지. 어디서 지내?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지냈겠어. 또 절에서 살았지. 아 내가 그 딱한 중생 하나 거둔 거밖에 없는데 경찰에서 와라 가라 경찰로 와서 다 조사해 가고. 네, 데려왔던 그 부모님은 보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 일을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이미 경찰 조사까지 받고 왔다는 주지스님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탓인지 진우군과 관련된 인터뷰를 극구 사양했습니다. 사찰에서의 생활이 끝난 후 부모는 웬일인지 아이의 이름을 바꾸는데요. 그 후 새 여권이 발급된 겁니다. 그러면 절에 갔다가 또 바로 필리핀에 가지는 않았을 거고. 아니에요? 필리핀에서 아버지가 필리핀 데려다니 거짓말 치고. 아빠가 거짓말 쳤어? 뭐라고 거짓말 쳤어? 날 유학 보낸다니. 유학 보낸다고? 네팔에서 시작된 진우군의 기억은 2014년 11월경에 떠나야 했던 필리핀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떠돌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진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부모는 올해 초인 지난 1월 9일 1심 재판을 받은 상태인데요. 제작진은 부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를 하던 도중 항소심을 준비한다는 부모 측 변호사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항소를 준비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어떤 일 때문에 항소를 하시는지 한번 들을 수 있어요? 네, 지금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각 징역 2년 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이고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판단했던 유죄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다만 형이 좀 과도하다라는 취지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변호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과 절 선교기관에 아이를 맡길 때 그냥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유기하듯이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교육비를 다 지불을 하고 특히 필리핀의 아이를 양육을 부탁할 때는 선교사에게 3,500만 원을 지불을 하고 아이를 잘 돌봐줄 것을 부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제대로 아이가 또 피고인들이 원했던 것만큼 보호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피고인들만의 기책으로 보기에는 좀 더 선처를 해줄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부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 아들 진우에 대해 어떤 심경일지 궁금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구치소에서 자신들이 잘 돌보지 못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된 결과에 대해 깊이 반성 중에 있고 또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부모. 이젠 부모님에 대한 진우군의 생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부모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질문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는데요. 진우군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심스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엄마를 떠올리면 무슨 생각이 나요? 뭐라고? 벌벌 떠는 것 같아? 내 엄마를 보고. 내가 엄마를 보고 왜 벌벌 떤다고? 엄마가 무서워요? 조금? 어린 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엄마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 걸까요? 그러면 는 엄마를 사랑해? 형은 엄마를 사랑해? 엄마는 이런 아들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한창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랄 나이에 낯선 곳으로 보내져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진우군. 이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보금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인 정미영 변호사가 도움을 요청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이게 거의 마지막 기회거든요. 지금 사실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다들 막연하게 어디서 잘 지내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누군가는 잘 보겠지.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어쨌든 공백이 있잖아요. 단 한 번도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교육의 효과로 인해서 아이의 상태가 호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들 시설들에는 다들 자꾸 어렵다고 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갈 데가 없는 거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제가 진짜 수없이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 병원에 1년은 아닌 것 같다. 특수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재활시설에 입소해 읽기, 쓰기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현재 정신병원과 같은 폐쇄된 환경에선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새로운 환경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진호가 평소 가고 싶어 했던 장난감 카페를 찾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며 호기심을 내비치는데요. 그러다 빤히 하나의 장난감을 들여다봅니다. 이 행동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병원 밖을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게 이제 자극이 그죠? 소리나 시각적으로 엄청 여러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뭐 흔히 말하는 꽂힌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딱 집중이 되면 전환이 잘 안 돼요. 병원에서는 몰랐던, 보지 못했던 모습들은 그런 자폐적인 어떤 증상들을 지금 병원 밖에 외출 나와서 좀 하나씩 관찰되고 있습니다. 진호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자 그동안의 만남에서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장애 성향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학습이 가능한 환경에 꾸준히 노출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저하돼 있는 사회성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데요. 지금 나이에 비해서 실은 절대적으로도 경험치가 부족해요. 병원에서 이미 뭐 약물 치료 당연히 하고 있고 뭐 분명히 상담 치료도 하고 있을 텐데 행동 치료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라는 말을 붙여서 좀 더 뭐 의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교육에 가까운 거죠. 여러 상황들 경험을 하면서 이제 배워나가고 또 학습해 나가는 건데 그동안 별로 기회가 없었다고 봐야죠. 변화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감당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맞춰서 가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진호 군의 생활 환경을 바꿔주어야 한다는 쪽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보는 게 급선무였는데요. 하지만 진호 군이 갖고 있는 정신질환 및 복합적인 장애로 인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KBS 제보자들에서 왔는데요. 유기 피해 아동을 지금 좀 보낼 만한 시설을 찾고 있어요. 혹시 제가 소견서도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식구가 많은데 저희들도 참 곤란하고 어려운 아이들은 우리가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 입장을 또 생각을 해주시면 그렇죠. 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 어렵다는 건데요. 진짜 학교 생활이 안 돼, 그전에는.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런 건 요즘은 그런 거는 인간시설에서는 그런 건 절대 못해요. 실제로 학대받은 장애 아동은 아동보호시설에서도 또 장애인 보호시설에서도 환영받지 못해 오갈 데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호 군에게는 교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 보호시설이 필요했는데요. 소견서를 토대로 진호의 상태를 전하고 여러 시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한 시설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근데 이제 입소가 된다 안 된다는 아니고 일단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네 아이도 보고 이제 아이 또는 이제 미혼인 분도 이 시설에 대한 걸 좀 보시고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신장애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재활과 자립을 돕고 있다는 한 정신건강센터에서 진호 군을 만나보고 싶다고 한 건데요. 그래서 약속을 잡아 센터의 시설장과 사회복지사가 진호 군을 만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자린 진호가 시설 생활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거죠. 조 선생님 오셨으니 궁금한 거 한번 다 물어보세요. 뭐가 궁금할까? 언제 병원에 빠져나갈 수 빨리 가고 싶어요? 제일 궁금한 거겠죠? 네네. 우리 분이 또 저희 기관에 만약에 오게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대로 저희가 잘 지원하려고 이렇게 할 거예요. 시설 측은 진호와의 만남 이후 보호가 가능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터널과도 같았던 어둠 속에서 지내야 했던 지난날. 지금 진호에겐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따뜻한 빛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센터는 진호 군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줄까요? 이젠 진호 군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이곳에선 정신장애를 가진 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부터 사회 적응 훈련을 돕고 학업 취업까지도 연계해 준다는데요. 이제 오시게 되면은 이 방에서 생활하게 될 거고요. 다른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싱크대, 조리 여기서 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냉장고 있죠? 넣어놓고 먹으면 돼요. 지금은 아마 많이는 없을 거예요. 여기 다 이제 형님들 이름 적혀 있거든요. 여기서 자기 거 간식 꺼내 먹으면 돼요. 진호 군에게 필요한 특수 교육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시설을 둘러보다 진호 군이 오랫동안 시선을 두었던 장소가 있었는데요. 바로 테라스. 그 너머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세상 밖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출발선이 조금 늦은 진호의 꿈. 이제 시작입니다. 나중에 나 커서 뭐 하고 싶어요, 커서 뭐 되고 싶어요 이런 거. 비행기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 되고 싶어요?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 아동을 관심과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사회. 지금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